저는 캘거리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작곡을 전공을 했고 여기 캐나다에 와서 이제 피아노 학원, 한국으로 치면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레슨을 하다가 이제 개인 레슨도 하고 하면서 이제 캐나다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모르시는 분들 혹은 학생들이 이 RCM 수업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RCM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집에서 아이들을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여기 채팅창에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뭐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거나 뭐 RCM을 하고 있으면은 뭐 레슨을 하고 있다, 뭐 그 레벨이 뭐다 이런 걸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거에 좀 도움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CM이 뭐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너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뭐 다른 악기들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하면 너 체르니 몇 쳐? 이렇게 물어보고 뭐 바이올린을 하면 너 스즈키 몇 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자기들끼리 레벨을 이제 가늠하는 척도가 되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 체르니 30이야, 체르니 40이야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RCM이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은 급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캐나다는 이 급수가 한국의 급수랑은 좀 달라요. 한국에서 급수 시험을 보셨던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딱 1분 보거든요. 1분 피아노 치고 통과, 그럼 급수증 주고 약간 이런 개념인데 그게 공신력이 하나도 없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교재가 이제 대부분의 악기에서 쓰이고 또 이 교재가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로 고등학교 크레딧을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RCM이 뭐냐면은 토론토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로얄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이라고 캐나다 이제 왕립 음악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대학교는 아니고 컨서바토리 음악원의 개념인데 음악원의 개념 치고는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거나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은 뭐 다른 악기들도 다 기초 과정이 따로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바이엘 과정을 뭐 어드벤처 책, 뭐 베스티언 책,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책들 중에서 뭐 교사 선생님이나 학생들에 맞춰서 기초 바이엘 과정이 되는 교재를 끝내고 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 RCM 교재로 넘어와요. 왜냐면은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성악도 그렇고 그 기초 교재 이외에 그 이상의 교재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RCM을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걸 배우니까 그 이상의 뭐 체르니 수준에 되는 곡들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드벤처 2까지가 기초 바이엘 과정이라고 하면은 어드벤처 3, 4, 5, 6 뭐 이렇게 다른 높은 교재를 아예 서점에서 가져다 놓질 않아요. 왜냐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또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수준이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프랩 A, B가 있고 그 다음에부터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린은 레벨 8까지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1년에 4번. 이제 1년에 4번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시험은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고 학생이 이게 성향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은 매년 보고 또 시험에 대해 부담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은 꼭 한 번씩은 보게끔 하거든요. 왜냐면은 경험이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디 있나?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certificate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certificate이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는 이제 레벨 1부터 지금 레벨 6까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방에다가 이거 certification 1, 2, 3, 4, 5, 6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자극도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험을 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전 곡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시험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이올린 치고 있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어디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뭐를 잘했고, 뭐를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딱 리뷰를 해주거든요.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이 리뷰를 보고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거를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도록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한국이랑 다르게 이 교재가 총 이제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총 쉽게 생각하면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거, 한국으로 치면은 뭐 체르니 곡을 치는 게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볼 때 이제 피아노 곡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건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또 여기 캐나다만의 좀 다른 점은 이 시창청음이 있어요. 시창청음이 뭐냐면은 귀로 듣고 피아노를 받아쓰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피아노 선율을 귀로 듣고 손으로 치는 거, 이제 피아노 선율을 듣고 이제 그 리듬을 맞추는 거, 그리고 뭐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는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제 매일매일 가도 뭐 시창청음 이런 거는 시창청음은 하진 않고 거의 이제 피아노 치고 이론하고 집에 오고 이게 패턴인데, 캐나다는 이제 전반적인 음악의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아우르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창청음, 음악성,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실력, 그리고 이제 뭐 테크닉, 스케일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있거든요. 스케일 같은 것도 뭐 C 메이저부터 모든 스케일을 12가지 스케일을 다 칠 수 있는 능력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레슨을 받아요. 레벨이 조금 올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 45분 레슨, 뭐 일주일에 한 번 60분 레슨 이렇게 레슨을 받는데, 그 레슨 타임으로는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도와줄 때, 특히 학생들이 어리면 만약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린 학생들일수록 예를 한 뭐 7살, 8살 되면은 한 레벨 1이나 2를 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사실 조금 좋은 점수 받기도 힘들고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 뒤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어 트레이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이제 온라인 리소스들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 온라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교재에 맞도록 그냥 옆에서 지도만 해주셔도 이 이어 트레이닝 시창청음은 엄청나게 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모르시고 집에서 못 해주세요. 그래서 점수가 높게, 이제 그래도 시험을 보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사실 시창청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많은 30%라는 큰 포션을 차지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피아노 치는 거 열심히 연습해서 피아노 치는 것만 치중을 하면은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아무리 여기서 만점을 받았다 해도 시창청음에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여기 이 교재 맨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가지고 시창청을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학생들의 레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성악도 마찬가지고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테크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에서 엄마가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만약 어머님이 이제 음악적인 이제 걸 잘 모르셔서 어떻게 가르치는 걸 모르신다면은 학생 레슨하는 선생님한테 테크닉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데 집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비디오로 한번 쳐달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한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디서부터 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부탁을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 진짜 집에서 연습을 해오지 않으면은 다음번 레슨 때 똑같은 걸 결국에는 반복을 해야 되니까 레슨비도 비싼데 똑같은 거 반복을 하러 오면은 이제 선생님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부모님도 집에 가서 아이가 연습을 하는 똑같은 곡 지난주랑 똑같은 걸 연습을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RCM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 치는 거 이제 뭐 에튜드랑 레파토리는 이제 피아노 연주곡들이에요. 그래서 레벨별로 연주곡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레슨을 조금 하고 온 부모님들이라면은 한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체르니 40번, 50번을 쳤거든요. 그게 RCM으로 치자면은 레벨 8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레벨 8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 교재를 잘 사용을 하시려면은 어머님께서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꼭 도와주시는 게 좋고 특히 테크닉이랑 시창청음은 집에서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서도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도와주시면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급수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이제 음대를 나오신 선생님, 음악을 전공하신 음악 전공사, 그리고 다른 한 분은 RCM 시험으로 레벨이 뭐 몇 이상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레벨 8 이상, 지금 현재 레벨 8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레벨 8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9인09 같은 걸 보면은 레벨 8 above라고 돼 있어요. 레벨 8 above. 왜냐하면 레벨 8 시험을 통과를 하시려면은 이 시험 피아노 테크닉 시험, 프랙티컬 시험, 피아노를 치는 시험을 보셔야 되고 또 이론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드먼트라 그래가지고 음악 이론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히스토리가 들어가고 9부터 히스토리가 들어가는데 8에는 음악 이론 시험과 그리고 이 프랙티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이론과 프랙티컬을 통과를 했으면 사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벨 8 이상이면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원에서 취직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9가 되고 레벨 10이 되면 뭐가 좋냐면은 레벨 9랑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 음악사도 봐야 되고 시험을 화성학도 시험을 봐야 되고 대위법이라는 것도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대학교 한 1, 2학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대로 치자면 피아노 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모든 크레딧이 있으면은 시험을 봐서 내가 시험을 통과한 크레딧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만약에 제가 대학을 갔어요. 제가 대학을 가서 전공은 엔지니어를 하는데 피아노를 부전공으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뭐 피아노 과정이 4년 과정이라면 4년 과정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이 RCM 시험을 봤던 것들이 다 크레딧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히스토리가 되면은 뭐 히스토리 101을 들은 걸로 크레딧을 받고 뭐 화성학 101을 들은 걸로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한 1년 반 정도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전공으로 할 때 이게 훨씬 쉽게 부전공을 할 수도 있고 또 레벨 8 이상이면은 제가 이번에 졸업한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피아노 레슨을 저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도 이제 레벨 8 그 학생이 레벨 9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9 이상의 자격이 되는 걸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피아노 같은 경우는 1, 2년 시작할 거면 사실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 2년 여기도 이제 피아노 좀 쳐보신 분들은 체르니 30번까지 치시고 나면은 5년만 지나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나 피아노 쳤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지 사실 내가
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나중에 뭐 곡을 치려고 했을 때 손가락이 굳어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체중이 40번, 50번 한국으로 치면 그 정도를 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악보를 보거나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려고 그랬을 때 그 기술이 그때 그 스킬들이 다시 오는데 그 아래 단계는 사실 5년만 안 해도 다 굳어버려요. 머리도 굳고 손도 굳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는 최대한 모든 악기들이 시작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5년, 10년은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음악 수업을 6살 때 시작을 했으면은 10년이면 16살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조금 왜냐면 수영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그 라이프가드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 구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그걸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자격증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피아노도 똑같아요. 이게 기술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자격증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대학을 갔을 때 내 자녀가 이제 다른 일도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지만 시간 대비 시급도 높고 그리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딸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집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계획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레벨 8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같이 짜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사실 피아노 연습하는 시간도 없고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레벨 8 이상만 돼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처럼 가지고 있도록 학생 아이들이 가지고 나중에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레슨비가 이제 뭐 120불이라고 치면은 그게 1년에 거의 한 1,400불이고 그게 10년이면 10,000불이 넘는데 이제 뭐 그거를 내가 배운 거를 뭐 돈으로 다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배운 스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자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이제 2학년인 학생인데 레벨 6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한 1년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레벨 8까지만 올려놓고서 우리가 그만두자고 이렇게 조금 좀 바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던 학생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저랑 같이 레슨을 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머님들이 집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이렇게 뭐 하기 싫다는 아이 뭐 억지로 막 밀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아이가 음악을 하는 걸 또 좋아하고 또 연습하는 거에 너무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좀 레슨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좀 많이 할애해 주셔가지고 학생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끌어놓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피아노 프랙티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치면은 레벨 8, 9가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치는 수준이거든요. 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좀 잘 친다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 교재들이 이 레슨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교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은 연습하는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리소스들이 많은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걸 조금 아셔가지고 좀 도와주신다면은 훨씬 아이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이스쿨 크레딧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RCM 사이트에 가시면은 하이스쿨 크레딧, 이제 캐나다 크레딧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피아노 이제 모든 악기들을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알버타가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모든 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버타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 악기들이 RCM 같은 경우는 악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보면은 레벨 6 이제 프랙티컬이 이제 실기 시험 그리고 이제 theory 시험이 이론 시험인데 실기 시험이랑 이론 시험을 이제 다 통과를 하면은 그레이드 10 코र्스 음악 그레이드 10 코र्스가 이제 크레딧을 받아가 이제 트랜스퍼가 돼서 크레딧을 받아서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피아노 또 있죠. 7은 그레이드 11, 그리고 8은 그레이드 12, 이제 12학년이 되는 거고, 여기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도 이제 비슷하네요. 피아노는 이제 그레이드 11, 7은 11, 그리고 6은 10 이렇게 이게 주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거를 트랜슬레이트 어떻게 하냐고 이제 하이스쿨 크레딧을 어떻게 받냐고 하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아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그 폼이 따로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은 폼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합창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밴드에 들어가거나 뭐 관악 밴드 이런 거에 들어가거나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거에 할 때 이제 오디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 이제 제가 아는 학생은 저한테 무슨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종이가 뭐냐면 이 학생이 피아노를 얼만큼 쳤고 뭘 알고 그리고 RCM 레벨 몇 시험을 보는 이제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적고 이제 제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제 학교에서 오디션을 안 보고 이제 그 친구가 첼로 하는 걸로 이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오디션을 안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악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그렇게 밴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밴드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악기를 가르쳐 주거든요. 관악기 같은 경우 뭐 플룻이나 뭐 트럼펫이나 트롬본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음악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다른 악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획을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 스크린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레이드 10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레벨 6 가는 건 정말 쉽거든요. 만약에 피아노를 7살 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한 3, 4년 만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베트남 학생이었는데 이제 피아노 연습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어서 레벨 6를 2년 반 만에 간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생들마다 이 차이가 있지만 저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왜냐면 이게 RCN 같은 경우는 레벨에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레벨 1을 시작을 했는데 애가 너무 잘해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러면 레벨 2에서 곡 몇 개만 치고 바로 레벨 3으로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레벨 1에서 잘하는 학생 레벨 3으로 점핑을 하기도 하고 뭐 정말 더 잘하는 학생은 다른 선생님들은 더 많이 점핑을 하는 경우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쿨 크레딧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레슨을 하거나 악기를 할 때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주시고 이제 레슨을 하시면은 이제 음악을 좀 연습하는 거나 레슨 받는 걸 도와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고 또 결과에 따라서 서티피케이션이 집에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만으로도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다음번엔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CM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쉬지 않고 얘기해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이크 키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채팅방에다가 써주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 아셨나요? 네. 네, 다행히 이해가 잘 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번 유아 음악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악기를 어렸을 때 시작을 시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훨씬 자극이 많이 되니까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연습을 한다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고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면은 이제 1대1 레슨이잖아요. 1대1 레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 치면은 한 6살 정도 됐을 때 1대1 개인 레슨을 시작을 한다면 6살 이상이 되면 개인 레슨을 하는 게 좋고 6살 이하 더 어린 학생들 예를 들어서 4살, 5살 같은 경우에는 개인 레슨보다는 조금 더 놀 수 있는 그룹 클래스 같은 걸로 먼저 이제 음악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거를 경험을 시켜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배우고 또 이제 진도를 나간다는 거에서 학생한테 부담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그 포커스를 모든 관심이 선생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선생님이 이제 막 보고 있고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또 틀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피아노를 하든 악기를 하든 이 악기도 참 좋아 이렇게 음악이 즐거운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라고 이제 학생이 기억을 하고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라고 했을 때가 사실 제일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밴쿠버는 물론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고 그리고 캘거리나 에드먼턴에도 있어요. 이제 뭐 토론토나 뭐 동부 쪽이나 뭐 밴쿠버 BC 쪽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처럼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공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이들을 이제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제 캘거리 필하모닉이나 뭐 BC 쪽에서 토론토 필하모닉이나 그런 데서 이제 1년에 3번씩, 3, 4번씩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가 띠이다. 그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스타워즈 막 코스튬을 입고 스타워즈 노래를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뭐 모아나도 했었고 여기서는 그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도 했었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그 공연을 보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 악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가서 오케스트라 가서 이제 바이올린을 보고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 하는 공연은 뭐 6살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사실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다는 거는 기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힘들거든요. 어른들도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게 힘든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한 5분 동안 5분만 곡 한 곡만 듣고 오더라도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이제 감명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그냥 시간 나실 때 공연 그 대학교 공연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공연은 뭐 좌석이 좋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드미션이 한 15불, 20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가셔가지고 좀 정말 뭐 자선음악회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정장 갖춰있고 드레스 갖춰있고 좋은 음향 시스템에서 멋있게 곡을 치는 거를 보고 나면은 아이들이 그냥 악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악기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6살, 7살 때쯤에 이제 레슨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만약에 5살, 4살 때 시작을 만약에 개인 레슨을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이만큼을 배우는데 만약에 6살 때 시작을 했어도 1년 만에 이만큼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머리가 이해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언제 시작해야 되나 악기를 언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시라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했을 때 그 두 번째는 6세 이상 만약에 13살, 14살이 돼도 사실 늦은 건 아니에요. 늦은 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늦은 건 아닌데 시간이 없을 뿐이죠.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숙제도 해야 되고 뭐 따라가야 될 거 다 뭐 다른 뭐 액티비티들도 많은데 거기에 피아노를 끼기가 힘든 건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을 한다면은 하루에 30분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이제 그레이드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빨리 이렇게 엑셀레이트를 밟아가지고 어느 레벨 한 4 정도까지 5 정도까지 오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순탄하게 그냥 편안하게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시카
어머님께서는 혹시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레벨 8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14살 이게 혹시 한국에서 피아노를 하고 오셨나요? 네, 그죠. 이제 레벨 8이 체르니 40번 정도거든요. 40번, 50번 초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14살이 그 정도 되는 게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캐나다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14살 되는데 이제 저도 14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레벨 3? 4? 요 정도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시안 학생들이 없고 다 캐네디언 학생들인데 캐네디언 학생들은 조금 액티비티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집에서 연습도 잘 안 하고 부모님들이 워낙 바빠서 막 내니가 봐주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연습하는 시간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도가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진짜 레벨 8인데 14살이 레벨 8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기서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레슨을 하셨던 이제 아이들은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시창 청음 그리고 아니면 테크닉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거를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필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집에서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인스트럭터 주는 대로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레벨 10이 지나고 나면은 R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CT라는 게 있어요. 뭐 LRCT도 있고 그러니까 디플로마 과정이 있거든요. 디플로마 과정으로 또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10까지가 이제 정규 과정이고 정규 과정이 끝나면 또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ARCT라는 게 있는데 ARCT 같은 경우는 ARCT 디플로마를 따면은 대학교 이제 음대로 편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생이 제가 여기 있는 레벨 8 하시는 분이 만약에 9하고 10하고 그리고 ARCT를 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내가 뭐 다른 걸 전공을 하더라도 그냥 이 편입 음대 정규 과정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부전공이 아니고 전공으로 2년을 먹고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LRCT 과정은 여기 이제 RCM에서는 그걸 이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갖는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음대가 굉장히 비싸고 음악 하는 게 레슨비도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 입학금도 비싸고 이제 학비도 비싸고 이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레벨 8이 됐다고 해서 레슨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달라지는 왜냐하면 시간 타임당으로 받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타임당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레슨비도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레슨을 받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겠죠. 30분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뭐 1시간 정도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학생을 끌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은 그 이상까지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 한 분은 이제 16살 때 아예 ARCT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곧 14살 되는 학생이 레벨 8이면은 15살에 뭐 레벨 9를 하고 16살에 레벨 10을 하고 레벨 10을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17살, 18살 때는 ARCT까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하시면 더 높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이 교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이스쿨 크레딧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는 한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재 뒤에 이제 혹시 이 RCM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뒤에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넣으시면은 이 곡이 다 다운이 돼요. 이제 곡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연습하는 곡을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시창청음 책에도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예 그 RCM에서 온라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교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메이저 마이너 찾거나 하는 뭐 플레이백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해줘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면은 한과가 끝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재를 사시고 그냥 이렇게 피아노 그냥 보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기 뒤에 꼭 이 코드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음악을 다운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를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이제 어머님들은 그 학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노트에다가 오늘 뭐 했고 그 알림장을 써줘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걸 확인을 안 하세요. 이제 그리고 학생들이 또 이제 잘 안 꺼내보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노트에다가 어머님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셨으면은 여기 아래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다 쓰거든요. 왜냐면은 캐나다 레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약에 학원을 간다 그럼 선생님들이 바빠요. 30분 레슨하고 그 다음번 학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슨 끝난 학생 어머님이랑 상담을 이번 주에는 뭘 했고 뭘 해야 된다는 상담을 길게 못하기 때문에 그 노트에다가 쓰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써도 안 보는데 간단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세하게 뭘 어떻게 도와주고 전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은 그래서 만약에 6살 한 7살 정도 어린 학생들이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오늘 레슨 받은 거 한 1, 2분 정도만 집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쳐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비디오로 레슨 중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오케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서 도와주면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님이 하루에 10분만 봐주셔도 정말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주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지만 여기 아마 세라피나 선생님도 제가 아시는 분인 것 같고 그 애니 선생님도 이제 음악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도움을 주시면은 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레슨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디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게 레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캘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레슨비가 저렴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캐나디언으로 보면은 이제 뭐 키즈지 같은데 레슨비를 좀 저렴하게 받치는 선생님은 사실 음대를 나오신 선생님들은 아니고 왜냐면 음대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가르친 선생님들은 여기 음악 소스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가르친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적정선을 줘요. 레슨비를 이 정도는 받아야지.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 산업이 이 음악 산업이 교육 산업이 무너지니까 누구는 막 10불 받고 누구는 30불 받고 이러면은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걸 주거든요. 기준점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을 받아라. 아마 BC는 BC만의 그게 있고 알버타는 이제 알버타 뮤직 티처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매년마다 그걸 줘요.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을 주는데 이제 그것보다 낮게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취미 삼아서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저렴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학원들에는 이제 트라이얼 레슨이 있는 학원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 레슨을 하는 학원들도 있고 이런데 좀 어머님이 이 학생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잘 끌어주실 수 있는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커뮤니티 센터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개인 레슨에 비교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레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하면 스케줄을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딱 4시간 동안 8명을 가르친다. 학생이 백투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채워주는 대로 학원에서는 학생을 많이 채워줘야지 학원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시간
웬만하면 다 꽉꽉꽉꽉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메이크업 레슨을 금지를 하고, 제가 다니는 학원은 이제 메이크업 레슨을 금지를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학생이 못 왔다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업 레슨 해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거긴 한데, 이제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 갑자기 아팠으면은 온라인 레슨으로 대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뭐 선생님이 여유가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을 변경을 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메이크업 레슨 폴리시가 따로 있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레슨을 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 레슨을 하면은 이제 하루에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진 않거든요. 한 5명 정도 맥시멈으로 가르치는데, 그 시간이 학원에서 가르치면 똑같은 시간인데 학원에서는 10명을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요. 학원에서 있으면. 왜냐면 계속 백투백으로 학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학부모님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사실 완벽하게 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개인 레슨 마음이 맞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개인 레슨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학원에 있어도 학원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레벨이 높으면은 이제 그 학원에서 레벨 높은 애들끼리 모아서 따로 그룹 클래스를 러닝하는 학원들도 있고, 또 이제 연주에 이제 레벨 높은 아이들끼리만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든가 연주회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훨씬 학원은 많아요. 개인 레슨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부모님들이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제 바로 레슨을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대부분의 시간대에 맞춰서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랑 또 잘 맞아야 되니까 미리 선생님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니라고 이메일 하면 대부분의 학원들은 오케이를 해요. 개인 레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미리 만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뭐 선생님을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선생님을 인터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맞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도 학생 인터뷰를 하는 이런 자리를 한번 보고서 어떤 교재를 쓰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가르치는 게 좋을지를 미리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한 군데만 갈 필요도 없고 한 몇 군데, 2-3군데 가가지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레슨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에는 밴쿠버가 조금 저렴해요. 그러니까 알버타가 밴쿠버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고, 레슨비가. 왜냐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밴쿠버랑 토론토에서 온 동료가 있거든요. 왜냐면 레슨비가 너무 저렴해서 거기는 이제 인컴으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인컴으로 많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음악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대도 많고. 근데 이제 캘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은 음대들도 있지만 공립학교 음대가 한 군데밖에, 캘거리 대학이랑 여기 좀 작은 대학, 기독교 대학 한 군데가 있긴 한데, 이제 대표로는 캘거리 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밴쿠버는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토론토나 이런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마다 그 레슨비 측정, 그리고 그 동네마다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금 나가는 학원은 조금 잘 사는 동네라서 30분 레슨에 39불인데, 제가 사는 동네는 그냥 중층, 이제 중국인들 많고 중층이라서 30분 레슨에 34불, 32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작은 전자 피아노도 아이 뭐 5살, 6살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레벨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자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 레벨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피아노를 쳤을 눌렀을 때 너무 가볍게 들어가면은 그 피아노로 연습을 했다가 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나 이제 무게가 있는 건반을 가진 피아노를 치면은 손가락이 안 돌아가요. 이제 잘 집에서는 가벼운 건반을 연습했다가 뭐 시험을 볼 때나 학원에서
이제 무거운 건반으로 하면은 거기서 오는 차이가 있고, 또 작은 전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 건반이 이제 88 건반이 이제 일반적인 피아노 건반인데, 작은 피아노 건반은 사실 이 옥타브가 몇 개가 없고 요만하면 학생이 여기서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교재에서 어린 아이들 교재도 옥타브를 배우거나 아니면 저 아래에 있는 낮은 음들을 칠 때는 이제 피아노로 치면 가장 낮은 가장 높은 음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아는 학생도 이제 온라인 레슨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피아노 건반 이렇게 너무 작은 건반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학생이 이제 RCM 레벨 1을 본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전자 피아노는 이제 뭐 4살, 5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제 얘가 피아노를 시작할까 말까 정도 할 거면은 작은 피아노도 좋지만, 정말 직접 한다, 피아노를 좀 배울 거다 하면 큰 건반, 피아노 이제 그 어쿠스틱 피아노를 들여놓기 힘든 경우에는 좀 무게가 무거운 전자 피아노 같은 경우도 괜찮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키즈지에서 피아노를 많이 팔아요. 왜냐면 피아노를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키즈지에서 피아노를 하나 이제 세컨드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 가격은 200불이었는데 옮기는데 380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키즈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또 건반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건반을 들여놓으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패드 2님이 RCM 시험 보지 않고 바로 ARCT를 볼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RCM 레벨 10이 있어야 돼요. 10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음대를 나오신 경우, 혹시 아이패드 2님이 음대를 나오신 경우라면은 한국에서 음대를 나오신 경우라면은 한국 음대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트랜스크립트, 그거를 다 여기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RCM에 보내면 얘네들이 그걸 보고서 얘는 레벨 10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다 또 크레딧으로 변환을 시켜줘서 바로 ARCT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ARCT를 본다는 전제 하에 이 트랜스크립트를 그 크레딧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패드님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인지를 알려주시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대를 안 나오신 경우라면 RCM 10 이제 10 그레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대를 나오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그 이수한 과목들을 여기서 이제 크레딧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ARCT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서 건반 같은 경우는 진짜 키즈지나 이제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찾으면 좋은 거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피아노를 옮길 때, 또 이거 그냥 TMI인데,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옮기는데 인슈런스가 따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빙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피아노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줄 수 있겠니? 만약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럼 꼭 물어봐야 돼요. 너네 인슈런스 있냐고. 피아노 옮기는 인슈런스가 있냐고. 이게 왜냐면은 피아노를 만약에 인슈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피아노를 옮기다가 인부들이 다쳤어요. 피아노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은 피아노를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다쳤더라도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면 이 피아노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피아노를 옮길 때는 큰 피아노, 특히 이제 뭐 전자 피아노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피아노를 옮길 때는 꼭 인슈런스가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 피아노 옮기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청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애플만 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독일 유학후 한국에서 대학교 전공시키기. 이건 제가 안드로이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해보진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이패드님은 한국에서 독일 유학후 대학교 전공시키기 강사까지 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한국 독일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 유학 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경험이 있으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RCT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게 이게 있더라도 왜냐면 이게 ARCT가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1시간 리사이틀 수준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리사이틀도 있고 뭐 그렇게 시험을 이걸 본다고 해서 선생님께 다시 왜냐면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셨는데 굳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저도 ARCT를 하려고 했을 때 굳이 왜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현지 선생님들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기시험만 봤거든요. 이제 레벨 10을 그냥 한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실기시험만 봤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곳 시스템을 제가 경험을 해봐야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레벨 10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느낀 게 굳이 레벨 10을 안 봤어도 되는데 내가 왜 레벨 10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연습해가지고 치려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학원에서 처음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학원에서 인터뷰를 볼 때도 뭐 레벨 10을 봤다는 게 뭐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그냥 RCM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얘네들은 오케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10이 그냥 쉬운 곡이라면 보면 되지만 저처럼 굳이 너무 힘든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10을 보지 말고 한 레벨 5, 6 정도 그냥 한 1, 2주일 연습해가지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쓱 보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정도도 충분히 이제 감이 오거든요. 시험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또 시장성험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ARCT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경우라면은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ARCT 같은 경우는 좀 뭐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시험비가 비싸요. 1,000불이 넘어요. 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싸고 ARCT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프랙티컬이 있고 하나는 그 페다고지가 있어요. 페다고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페다고지 과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페다고지 과정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이 맞으시는 분은 프랙티컬 하시고 뭐 이제 페다고지 하시는 분들은 페다고지를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기계는 아마 안드로이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왜냐면 제가 가르친 학생이 아무도 별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이게 ARCT는 비싸요. 그래서 왜냐면 ARCT가 되게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저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그냥 1,000불 그냥 싼 게 아니고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 돈을 드리고 내가 떨어지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싫을까 해가지고 그랬는데 혹시 아이패드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그냥 레슨을 하시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밴쿠버시면은 네. 그래 이제 밴쿠버는 개인 레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이제 캐네디언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워낙 거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꼭 도와주시면은 RCM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이제 딱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냥 들여다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쓱 보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없으시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운영자님 계신가요? 가셨나?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 제가 아마 여기 세라피나 선생님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스텝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아시는 선생님인데 제가 그냥 TMI 이것도 TMI인데 제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거든요. 얘가 영어 뮤직 페다고지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거는 이제
음악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고 음악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료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카페 정보 이름을 못 봤어요. 여기 음악 영어 페다고지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이제 영어가 잘 어려워가지고 레슨할 때 어려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RCM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보도 올리고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학생들이랑 같이 게임 집에서도 이런 걸로 이론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여기 다 이제 이게 어떤 뜻인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카페 시간 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여기 예 찾으셔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네.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레슨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에 왔을 때 어려움을 받는 경우가 언어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사분음표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이론 시험을 볼 땐 다 쿼터 노트, 하프 노트 다 영어 다 아는 건데 내가 한국에서 다 했던 거가 아는 건데 이제 똑같은 뜻인데 단어가 달라가지고 이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을 제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거는 그냥 여기 맘스톡에 올리셔도 저 되게 자주 들어가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보다 더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말로 가르치지만 다 영어 용어를 쓰고 뭐 half note라는 2분음표 대신에 half note를 쓰고 뭐 quarter note를 쓰면서 한국말을 섞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4분음표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주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학생이 나중에 한국 가서 또 이제 한국의 음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언어로 같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맘스톡 카페나 아니면은 음악 관련된 건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요거 뭐지? 저장할게요. 녹화는요.